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산이 대한민국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뭘 할 거냐면 대한민국을 10층짜리 아파트로 비유해서 당신이 정확히 몇 층에 서 있는지, 각 층에서 뭘 해야 하는지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대한민국을 10층짜리 아파트로 한번 봅시다. 1층부터 5층까지는 빽빽이 사람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 보면 전체 가구의 57%가 여기 몰려 살아요. 좁죠? 엄청 좁습니다. 그런데 6층부터는 어떠냐면 점점 한산해지기 시작해요. 7층 가면 더 넓어지고요. 8층 넘어가면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9층하고 10층은 전체의 1%, 아니 0.1%만 사는 완전 성역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높은 건물 지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지하 기반이에요. 지하가 튼튼해야 높게 쌓을 수 있거든요. 이 10층 아파트에도 지하층이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 깊은 지하층이요. 여기서부터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가장 어두운 곳부터 시작할게요.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층입니다. 여기는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분들이 계세요.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인 거죠. 이게 공식 통계에는 잘 안 잡히는데 실제로는 엄청 많습니다. 법원 통계 보면요. 2025년 들어서 개인회생 신청이 12만 건 넘었거든요.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20대, 30대 세대예요. 젊은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값 오른다고 영끌했다가 코인이나 주식 손댔다가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사회 첫 발도 못 대고 지하로 추락한 거죠. 한 달에 이자만 50만 원씩 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인데 원금은 그대로예요. 한 푼도 안 줄어요. 지하층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빛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언제 나가나 이 생각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하에서 나오는 방법 분명히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12만 명이 넘게 신청했다니까요. 이거 제도예요, 제도. 쓰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최저 생계비가 7%에서 10% 오른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변제 부담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두 번째, 고금리 빚부터 정리하세요. 카드론, 대부업체 이런 거 먼저 손 봐야 됩니다. 이게 발목 잡고 있으니까요. 지하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 빚부터 정리하고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봅시다. 드디어 1층이에요. 순자산 0원에서 1억 원 구간이에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보여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29%가 이 구간에 살고 있습니다. 10집 중 3집이죠. 여기 사시는 분들 보면 젊은 사회 초년생들 많습니다. 고시원 살거나 원룸, 월세 사시는 분들이요. 행복주택 같은데 계신 분들도 있고요. 반대쪽 끝에는 은퇴 후에 별다른 자산 없는 노년층도 많이 계세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1층이 어떤 분들한테는 출발점인데 어떤 분들한테는 종착역이 됩니다. 이게 좀 슬픈 현실이에요. 1층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시드머니가 없다는 겁니다. 종잣돈이요. 뭘 하려고 해도 시작할 돈이 없어요. 그리고 월세가 문제예요. 매달 70만 원, 100만 원씩 나가잖아요. 1년이면 1000만 원 넘게 나가는 건데 이게 다 남의 자산 불려주는 돈입니다. 내 돈이 계속 새고 있는 거죠. 1층 상승 전략 알려드릴게요. 목표는 딱 하나만 잡으세요. 1억 원 만들기. 이게 1층에서 2층, 3층으로 가는 티켓이거든요. 선생님, 그게 어디 쉬워요? 이러실 거예요. 맞습니다. 안 쉬워요. 근데 해야 됩니다. 월 100만 원 저축하면 8년 걸려요. 월 150만 원 저축하면 5년 반이고요. 내가 월 150을 어떻게 저축해요? 이러시겠지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1층이에요. 그리고 주택 청약 넣으세요. 특별공급, 생애 최초, 뭐든지요. 이게 한 번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예요. 당첨되면 바로 3층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제 2층입니다. 1억은 모았어요. KB 부동산 분석에 따르면 이 구간까지 합치면 전체 가구의 57%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자산 3억 원만 있어도 당신은 이미 상위 43% 안에 드는 거예요. 2층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수도권 빌라 전세 사시거나 지방에 구축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대출 좀 끼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전세 사기예요. 요새 완전 난리잖아요. 전세금 2억 원이요. 이분들한테는 전 재산입니다. 이거 떼이면 순식간에 지하층으로 추락해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 분들이 엄청 불안해하세요. 내가 사는 집주인은 괜찮겠지? 매일 이런 걱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2층 상승 전략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리해서라도 내 집 마련해야 됩니다. 월세로 나가는 돈이 1년에 1,000만 원이면 10년이면 1억이에요. 이 돈으로 대출 이자 내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월세는 그냥 날리는 돈인데 대출 이자는 적어도 내 집 사는 거거든요. 감당 가능한 레버리지 쓰세요. 대출 받아서 실물 자산 확보하는 거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인플레이션 계속되는 한 빚은 시간 갈수록 가벼워지는데 자산은 무거워집니다. 10년 전에 빌린 5천만 원이랑 지금 5천만 원이랑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구간으로 올라가 볼까요? 3층과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대한민국 평균인 순자산 3억에서 6억이 있는 구간이에요. 통계청 자료 보면 평균 순자산 4억 7천만 원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체감은 전혀 평균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균도 못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숫자는 평균인데 삶은 평균이 아니거든요. 3층, 4층 사시는 분들 보면 수도권 외곽 구축 아파트 가지고 계시거나 서울 빌라 전세 사시는 분들입니다. 대출 2억에서 3억 정도 끼고 있고요. KB 부동산 12월 동향 보니까 이 구간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내 자산은 제자리거든요. 3층과 4층 탈출 전략은 어떨까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순자산 6억 넘기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집값 상승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KB 통계를 보면 송파, 용산, 서초 이런 데가 12월에만 2% 넘게 올랐거든요.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소득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5층 올라오니까 어때요? 좀 숨통이 트이죠? NH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여기가 통계적으로 상위 20%에서 30% 구간, 즉 순자산 6억에서 10억 구간이에요. 생각보다 높은 겁니다. 5층 사시는 분들 보면 서울 외곽이나 노원, 도봉, 강북 이쪽에 자가 가지고 계시거나 경기도, 분당, 수지, 광교 이런데 국민평형 84제곱미터 가지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뭐냐면 맞벌이 부부세요. 부부 합쳐서 연 1억 정도 버시고 대출 2억에서 3억 끼고 집 사신 거죠. 겉으로 보면 우리 자가야 집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어떻냐면 통장에 찍히는 여유 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원리금 상환에 한 달에 150만 원 나가죠. 여기에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그러면 저축은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5층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집은 있는데 돈은 없어요. 이게 하우스 푸어예요. 5층 탈출 전략 알려드릴게요. 목표는 순자산 10억입니다. 이게 진짜 중산층 문턱이거든요. 10억 넘어야 좀 숨 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집값 상승 기다리면서 금융자산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IRP, ISA 같은 절세 계좌 활용하세요. 거기다가 배당주나 ETF 같은 거 넣어서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30대 부부가 월 200만 원 저축하면 단순 계산으로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에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이러시겠지만 이 기간에 집값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10년 안에 갈 수 있어요. 복리의 마법이에요. 자산이 자산을 낳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6층이에요. 상위 10%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10억 5천만 원을 넘으면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듭니다. 10명 중에 1명만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6층 사시는 분들 어디 사시냐면 서울 마포, 용산, 성동 이쪽에 아파트 가지고 계시거나 강동, 송파에 소형 평형 가지신 분들이에요. 여기 오면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 받으세요. 실제로 안정감이 생겨요. 왜냐면 주택연금 같은 거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월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거든요. 노후 공포가 확 줄어듭니다. 늙어서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덜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당신 순자산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값 등락에 따라 내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6층부터는 계속 상승보다는 안정화 전략이 필요한데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분산이라는 게 진짜 중요해집니다. 부동산 60%, 금융자산 30%, 현금 10%.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외워두세요. 여유자금 생기면 금융자산으로 돌리세요. 배당주, 채권, 해외 ETF 이런 거요. 은행에서 VIP 대우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PB가 연락 와서 고객님 이런 상품 어떠세요? 이러는데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올라가 봅시다. 7층으로요. 7층은 순자산 15억에서 30억 구간입니다. 7층으로 올라가면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KB부동산 12월 15일 발표 자료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810만 원이거든요. 여기 넘어섰다는 건 서울 어디 가서 내놔도 부러움 살 만한 곳에 산다는 겁니다. 강남 3구 문턱 넘을 수 있는 단계예요. 여의도, 목동 재건축 단지 이런 데 계신 분들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달라지냐면 자산 관리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증식에서 절세로요. 왜냐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1년에 몇백만 원씩 세금으로 나갑니다. 아, 세금도 이렇게 많이 내나 실감하는 구간이에요. 은행에서는 PB가 직접 연락 와요. 사모펀드 어떠세요? ELS 상품 보실래요? 비상장 주식 기회 있는데요. 이러면서요. 7층은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부 공동명의 하세요. 종부세 줄이는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 거주용 주택 말고 수익형 부동산 고민해보세요. 오피스텔, 상가, 꼬마 빌딩 지분 이런 거요. 왜냐면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으로 근로소득 의존도 낮추는 거거든요. 일 안 해도 돈 들어오는 구조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법인 설립도 고민해보세요.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개인 명의보다 법인 명의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제 8층이에요. 상위 1%의 세계입니다. 순자산 30억에서 50억 구간이죠. NH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 기준선이 33억이거든요.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최상위 자산가입니다. 100명 중에 1명만 여기 올라와요. 8층 사시는 분들 어디 사시냐면 강남 신축 대형 평형 사시거나 한남동, 성북동 고급 빌라 계신 분들이에요. KB 한국부자 보고서에서 말하는 한국부자의 정의가 금융자산 10억 이상인데 이 구간 오면 거주용 부동산 빼고도 금융자산이 10억 넘습니다. 현금 동원력이 막강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하락장에 급매물 나오면 현금으로 삽니다. 주식 폭락장에도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오면 생존이나 생활 걱정은 완전히 사라져요. 대신 뭐가 고민이 되냐면 어떻게 잘 쓰고 잘 물려줄 것인가, 이게 주된 고민이 됩니다. 마지막 최상층 펜트하우스 9층에서 10층 구간입니다. KB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0.1%만 사는 곳입니다. 50억 넘으면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완전히 압도해요. 30억 자산에 연 5%만 수익 내도 1억 5천이거든요. 세금 떼고도 1억 남는 겁니다. 일 안 해도 1억씩 들어와요. 100억이 넘으면 이건 차원이 달라집니다. KB 보고서 보면 금융자산 300억 이상, 초고자산가가 약 1만 명인데 이 1만 명이 가진 자산이 1267조 원이에요. 1만 명이 1267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인이 자산 관리 안 합니다. 조직이 해요. 패밀리 오피스라고 해서 가문의 자산을 전담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거 넘어서 기업 M&A 합니다. 예술품 수집하고 재단 설립하고요. 완전 다른 세계예요. 펜트하우스, 단독주택, 해외 부동산 다 가지고 계시고요. 자, 지하층부터 펜트하우스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종이 꺼내서 적어보세요. 당신의 순자산이 얼마예요? 빚은 얼마고요? 월 저축액은요? 이 세 숫자만 적으면 당신이 몇 층에 서 있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지하에 계시면 빚부터 정리하세요. 일단 지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1층에 계시면 1억 만들기에 집중하세요. 이게 2층, 3층 가는 티켓이에요. 5층에 계시면 포트폴리오 다각화 시작하세요. 부동산만 가지고는 위험합니다. 망설임이 가장 비싼 비용이에요. 정말로요. 2025년 12월 31일 오늘입니다. 딱 하루 남았어요. 새해 오기 전에 당신의 층수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10층 아파트 당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지 마세요. 계단이라도 오르세요. 한 계단 한 계단이 모여서 한 층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당신 층수를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